그래서 우리가 대항으로 만든 것이 뭐냐? 자유마을이야, 자유마을. 자유마을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민자치하고, 이게 지금 주민자치가 윤석열 대통령 할 때는 행자부 장관이 금지시켜버렸어. 그리고 거기다 예산도 안 줬어. 지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니까 주민자치를 다시 시행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을, 돈을 또 다 준단 말이야. 우리 자유마을한테는 돈 줘, 안 줘? 주기는 뭘 줘? 우리가 헌금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밑바닥의 싸움에서 결국은 져버리면요,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야. 응? 끝나는 거라고. 근데 전라도는 송진호하고 이 김성수 때문에 원래가 우파였다, 우파. 원래가 전라도가 우파였어. 그런데 이 전라도를 빨갱이로 만든 놈이 누구냐? 김대중이야, 김대중. 누구라고요? 저기 미국 CIA에서 발표한 5.18의 사건에 대하여 한번 띄워봐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안 읽어도 여러분 다 보세요.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뭐라고? 그럼 5.18은 누가 일으켰어? 이게요, 내가 이 광주에 와서 야외에서 연설할 때에 내가 이렇게 연설을 했단 말이야. 아무리 광주 사람이 악할지라도, 광주 사람이 악할지라도 시민군이 시민군에게 칼빈 총으로 뒤에서 뒷꼭지로 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야. 내가 광주에서 그렇게 연설을 했단 말이야. 아무리 광주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편끼리 뒤에서 칼빈 총으로, 지금 5.18 그 묘지에 묻혀 있는 지금 5.18 때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요, 상당한 숫자가 아직도 영고자를 못 찾고 있어요. 영고자를 못 찾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 이게 광주가요, 완전히 빨갱이 도시가 된 원래 이유는 이 바로 박헌영 이놈이 원래 충청도 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일제시대 때에 광주의 벽돌 공장에 왔어. 그래서 이 광주가 빨갱이가 된 거야. 벽돌 공장에 와서 숨어가지고 턱수염을 붙이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해방이 딱 되니까 수염을 딱 떼면서 내가 박헌영이야! 딱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거기 벽돌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박헌영 이놈이 저 서울로 올라가서 광주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진명여고 강당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최초의 국가를 세웠어. 뭐라? 조선인민공화국이야. 이게 박헌영이가 세운 거야. 지금 북한은 이름이 항자가 더 붙었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근데 박헌영이가 세운 나라는 원래가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진명여고 강당에서 선포를 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달 후에 10월 16일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딱 들어오니까 이 박헌영 이놈이요, 이승만까지 넘어뜨리려고. 왜? 이미 먼저 사기를 쳤거든. 이승만 박사한테 연락이 왔고 김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라를 세워놓으라 그랬다. 이건 사기거든. 그러니까 막 김포공항에 가서 막 절을 하면서요,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너무 힘들까봐 내가 나라를 먼저 하나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무슨 나라를 세웠나?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이승만이가 화를 내면서 누가 이따 이 나라를 세우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승만 이 박헌영 이놈이 어깨를 들썩하면서요, 8.15 때 가면요 그 영상이 나와요. 어깨 들썩하면서 놀라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내가 세워놓은 인민공화국에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내가 이런데 대통령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잔소리 말고 내일부터 내가 주최하는 지금 현재 조선호텔 자리야. 조선호텔. 서울에 가면 조선호텔 있잖아. 롯데호텔 바로 옆에. 내가 거기서 건국 촉성 중앙대회를 할 테니 거기 참여해. 그런데 세상에 전라도 대표 송진우, 그 다음에 또 김성수 다 오고, 김성수는요 1000만 평을 이승만한테 기증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원래 전라도는 우파라니까, 원래 우파인데, 그래서 참석하라 그랬는데 김성수도 오고 송진우도 오고 다 오는데 누구만 오냐? 박헌영 이놈 한 놈 안 오는 거야. 그때부터 박헌영이가 이승만을 죽이려고 5번 폭발을 시켰어. 5번. 이승만 대통령은요 저녁에 잠잘 때 45년부터 48년 건국될 때까지 권총을 머리에다 놓고 잤어요. 왜? 내가 죽어도 박헌영 너놈 손에는 안 죽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나라가 건국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6위가 되었고 군사력 5위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욕하면 돼, 안 돼? 지금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요 세상에 0. 몇 프로로 가는 데가 어디냐? 전라도요, 전라도. 이야, 아니 만약에 이승만과 박정희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이승만이가 건국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다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반응도 안 하잖아. 이거 봐, 이거. 여러분도 아직 빨갱이 물이 덜 빠졌어. 내가 보니까. 응? 빨갱이 물이 덜 빠졌어? 다 빠졌어?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나머지는 앞에 강사님들이 다 강의를 했고, 아빠 김학성 교수님이 내가 보니까 창조 이후로 강의를 제일 잘했어. 창조 이후로 아주 요약을 딱 해서 그냥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6번로부터 시작하여 그냥 아주 쫙 하는데 보니까 창조 이후로 제일 잘했어. 창조 이후로 제일 잘했어. 그 다음에 또 김성진 교수님도 너무너무 잘했고, 황정장님도 다 잘했고, 오늘 강사들이 너무너무 짧게 요약을 하면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지막 결론밖에 없어요. 뭐냐? 결국은 나라는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고. 왜 그러냐? 지금 김민석 있잖아. 내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그 놈을 총리로 지금 세웠거든. 응? 그 다음에 장관들 정동영을 통일부 장관을 세웠거든. 이게 뭐냐? 북한의 연방제로 가겠다고 하는 포석이야. 여러분,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아까 김학성 교수님 강의 잘 들었죠? 연방제로 가면 왜 안 되느냐? 제일 먼저 뭐냐?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교회는. 뭐는 없어져요? 근데 이 연방제를 가서 서명한 거 아까 김학성 교수님 이야기했죠? 누가 서명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까지 했으니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아직도 유효한 거야. 아직도 유효한 거야. 여러분 연방제로 갈래요? 북한에 끌려가고 싶어? 그런데 왜 광주가 정신을 못 차리냐고. 이 광주가 투표만 하면 말이야 99% 말이야 다 좌파 대통령을 찍고 말이야. 아니 이 전라도는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40%래. 40%. 이 기독교인들 40% 미쳤어.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율이 95%가 나오냐고. 미쳤어. 이거 미쳤어. 그러니까 전라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결국은 전라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전라도가 그동안에 건국한 거고요, 김성수하고 송진우에 건국한 거 그거 말이야. 이 김성수는요 나중에 부통령까지 했어요. 부통령까지.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호남에 의해서 건국이 됐다 이 말이야. 호남에 의해서. 이승만의 그때요 지지율은요 18%밖에 안 됐다고. 송진우하고 김성수가 붙어가지고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으로 건국을 하게 됐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자, 모스탄 대사에 지금 미국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만두려 그래요.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조질라 그래요. 이 국제감시단에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나하고도요 20분 통화를 했어. 통화를 했는데 이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특별히 사전선거는 이건 선거가 아니라는 거야. 사기라는 거야. 사기라는 거야. 사기. 사전선거는 사기지. 아까 우리 그 손상대 교수님이 투표용지 한 번 꺾이지도 않고 아까 보여줬죠? 투표를 하면 여러분 원래 자기의 투표를 비밀로 가리기 위해서도 접어서 넣어요? 그냥 넣어요? 다 접어서 넣지? 그런데 어떻게 접지도 않는 빳빳한 것이 수만 장이 수천 장이 전국적으로 나오냐 말이야. 이게 완전히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완전히 사기라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사전선거를 며칠 해요? 며칠 한지도 몰라? 며칠 한다고? 이틀 사전선거 하죠. 그러면 이틀 동안 모아놓은 그 표를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우체국으로 가져가요. 우체국으로 가져가서 각 이제 전체 예를 들어서 총선 같으면 총선의 개표지로 분류해서 넣는데 그 우체국에서 분류하는 것을 시민감시단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경찰이 들어간다 그래도 경찰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사전선거를 사기치는 것은요, 다 우체국에서 분류할 때에 거기서 전부 다 바꿔치기 다 해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모스탄 대사에 이 한국 선거는 선거가 아니다. 이건 사기다, 사기. 자,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Korea with the US will march towards the future. 그만. 이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할 때 전부 사람들이요 기립박수를 쳤어. 기립박수를.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보니까요 절반은 영어로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절반을 영어로 하는데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모스탄 대사의 기자회견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So
in Article 3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now includes cyber attacks and attacks from space.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는 이제 사이버 공격과 우주에서의 공격이 포함됩니다. And the cyber attack provis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this election context because any interference that may have happened can be considered a cyber attack, whether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or from North Korea. 그리고 이 사이버 공격 조항은 이번 선거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는 모든 간섭은 그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모두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is requires a mutual response by the United States and by Korea. It is required by this treaty.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remind people in Congress tomorrow, that there is this treaty provision in Article 3 that holds this.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조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제3조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 의회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And therefore, a cyber attack related to the election, whether it's the SK hack or whether it's electronic manipulation of votes, they all come under this umbrella of a cyber attack. 따라서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예를 들면 SK 해킹이든 전자적 방식의 투표 조작이든 모두 이 사이버 공격 범주에 포함됩니다. And this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is is treaty law. Let me remind people that under the U.S.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in the United States is the Constitution together with federal statutes and treaties. They ar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in the United States.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약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법하에서 미국의 최고법은 헌법, 연방법, 그리고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최고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And so the United States must follow this to keep its treaty legal obligation. And so this is, I think, very important. 따라서 미국은 이 조약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the U.S. is capable of doing. And so if the U.S. decides to exercise its vast capabilities along these lines, believe me, the U.S. has a lot of capabilities.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분야에서 자신의 막대한 역량을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절 믿으십시오. 미국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so if the president and if the top people in the departments, the cabinet members and people like that realize what is happening and realize that there's a legal obligation to act, to respond to this, this could be highly, highly significant. 따라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 인사들, 각 부처 장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들어봐도 모를 거야. 내가 한마디만 딱 해서 해줄게. 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야. 상호야, 상호. 그러니까 미국이 침략을 당할 때 그러면 한국이 도와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국이 침략을 받을 때는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이것이 상호란 말이야, 상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이승만은 천재요, 천재. 근데 이것이 전쟁 시에만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모스탄 대사에 뭐라 그랬냐? 사이버전, 사이버전. 무슨 전? 세 번째로 한미 방위 조약의 안에는 사이버전에도 해당이 된다고
모산 대사가 세 번째 말을 했잖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선거가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좌파한테 다 뺏기고 하는 것은 뭐냐? 중국과 아까 얘기했지 모산 대사가 노스코리아라고 북한하고 중국 차이나 중국 애들이 해킹을 통해서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거야. 아까 모산 대사가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선거 이런 상태는요 100번 더 해봤자 헛방이요. 해나 마나 헛방이요. 그래서 모산 대사가 뭐냐,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어제는 특별히 또 추가로 기자회견을 지금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안동댐에서 이재명이가 강간을, 여자애를 혼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애들이 한꺼번에 성폭행을 했다 이거야. 이게 모산 대사가 설명한 거야. 그리고 걔를 죽였다 이거야. 그래서 이 이재명이는 고등학교를 못 갔고 중학교도 못 갔고 결국은 검정고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모산 대사가 설명을 했다고. 설명을 하니까요 민주당 쪽에서 모스탄을 죽이라고 민주당 쪽에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모산 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죽이려면 죽여봐.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 죽이려면 죽여봐. 너희들 내가 용서 안 한다. 미국은 힘이 있다 그랬어. 힘이. 미국은 뭐가 있다고? 미국한테 까부는 나라는요 무조건 다 죽어요. 무조건 다 죽어. 황교안 장군님, 미국한테 까부는 놈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사실은요 참 이승만도 참 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뭐냐면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때 지금도 평택에 주한미군이 27,000명 있단 말이야. 바로 반격해서 평양을 점령하겠다. 이게 이제 상호 조약이고, 반대로 미국이 침략을 당할 때, 황교안 장군님, 미국이 침략을 미국의 본토가 침략당할 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가요 참 천재야 천재. 한미 상호. 왜냐하면 이승만이가 곧 죽어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상호 방위 조약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이 위력이, 이승만의 상호 방위 조약이 모산 대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육신적인 전쟁뿐이 아니라 사이버 전에도 해당이 된다고 3번에 한미 방위 조약의 3번에 사이버 전에도 돼 있다고. 이게 뭐냐, 결국은